네, 체벌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끔 이것도 좀 약간 핀트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나이 좀 먹고 이제 좀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좀 오래 해봤고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하니까 이걸 이 체벌 문제를 그 논함에 있어서 굉장히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뭐 때리는 게 교육 효과가 없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때리는 게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좀 골 때리는 게 이게 맞는 쪽에서 맞는 사람 입장이 돼갖고 다른 사람한테 맞는 그 행위가 이게 맞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 논해야 되는 건데 이거 접근 방식을 때리는 사람이 교육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관용으로 안 때리고 관용으로 때릴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용을 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니까. 한마디로 그 문재인이가 다친 사람한테 가서 짜장면 먹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권력자들이 이미 권력에 대한 관념 자체가 지독하게 잘못 잡혀 들어가 있다고요. 짜장면을 내가 먹고 싶으면 먹겠지 무슨 대통령 은혜로 먹습니까 짜장면.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뭐 문재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 꼰대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 권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 잡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짜장면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속에 있는 전제에 짜장면이란 게 대통령의 은혜로 먹는다라는 전제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본인이 짜장면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 게 내가 대통령이자 권력자로서의 어떤 베풀 수 있는 아량이자 뭐 그런 어떤 관용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아무리 착한 척을 해도 사람이 권위적이지 않은 척을 해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권위가 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문재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뭐 우리나라 꼰대들 권력자들 꼰대뿐만 아니야. 지금 뭐 나 4, 50 먹은 애들도 그래요. 그렇게 뭐 중년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뭐 중년 4, 50도 꼰대라면 꼰대지만 여튼간에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체벌이라는 게 체벌이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때리는 쪽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는 쪽에서 맞는 쪽에서 내가 맞는 게 과연 내가 인간 본래의 인권에 내 인간의 존엄성에 지금 그 폭행이라는 그 행위가 말이 좋아서 체벌이지 그게 폭행이잖아요. 내가 폭행을 당하는 게 과연 내 인간 존엄성에 침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무슨 이거를 뭐 저는 체벌에 반대합니다. 뭐 학생들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때리지 않고 교화시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막 그 잘난 듯이 얘기하지 말라고. 이거 잘난 듯이 말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아량을 베풀어서 안 때리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때리면 안 돼요. 예? 그냥 프로테스탄트 사상적 인간 보편적 윤리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예? 둘이 뭐 전쟁 중이거나 생명을 걸고 싸우거나 이런 그런 뭐 그런 어떤 그 전투 상황, 적대적 상황이 아니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예?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파라는 분들이 이거를 뭐 체벌에 찬성을 해야지 내가 우파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우파일수록 오히려 이 체벌은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튼간에 체벌을 반대를 하는 게 나는 체벌을 반대하는 쪽이다. 그거를 지금 밝힌 거고요.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핵심 논점이 이 때리는 게 훈육 효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결정적으로 그 인간 본래의 존엄성 문제다. 그거라고 내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려야 돼 이렇게 애새끼들은 때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구제불능이야. 그거는 어떻게 안 돼요. 그냥 본인이 가장 짐승이면서 다른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거야. 예. 말이 안 들어가잖아. 논리가 안 들어가잖아. 지금 그 사람들은. 여튼간에 넘어가고 이거죠. 힘으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힘으로 신체 자체를 제압하고 신체 자체에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 방식은 이건 제도적인 조치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지금 어떤 법적인 뭐 학칙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 갖고 어떤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본질적인 존엄성을 해친다는 거죠. 어떤 사회에서든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면 이거는 인간 본래의 존엄성을 지금 해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벌 방식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계급 구조를 정착을 시켜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생이 학생보다 위가 아니에요. 뭐 군사불체 이런 게 아니라고. 제도적으로 선생의 스승으로서 본인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배우는 자는 본인이 현재 배우는 입장에 있는 입장의 차이인 거지. 선생이 애들을 지배하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높은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엔 한국 애들은 무조건 유교식으로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돼,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된 복종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막 동네 아저씨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성폭행을 많이 당한 거예요, 애들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육이 있으면,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배우는 이 사람한테 어떤 뭔가 배우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 외적인 걸로는 전혀 이 사람한테 내가 복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여튼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체벌이라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에 어긋난 처벌 방식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인간적인 리스펙이라든가 뭐 연장자로서 삶의 경험을 더 많이 했음을 뭐 한 부분에서 나오는 지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가지게 대한 유대관계, 인간적으로 가지게 대한 리스펙, 이거 자체를 제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개차반 같은 선생이라든가 어떤 개차반 같은 방식으로 뭐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처벌을 해도 이게 선생이 하는 일이니까 복종하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그거죠. 때리지를 않으면은, 때리지 않는 대신에 이 학생이라던가 뭐 이 사람의 이 인원이 잘못을 하고 학칙을 위반하고 또는 뭐 교육 면학 분위기를 해친 거에 대해서 분명한 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뭐 그 피해가 크다면 영구 퇴학도 시킬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애새끼들은 학생부 데려가서 존나 패는 거야, 막. 계속 패. 막 1시간 내내 패고, 진짜 미친 듯이 패요. 미친 듯이 막 진짜 조폭사무소처럼 애들을 패면서도 또 퇴학은 안 시켜. 그러면서 또 출석일수 모자란 건 대충 메꿔갖고 졸업을 시켜버립니다, 얘를. 근데 뭐 그게 학생의 미래를 위한 건지 자기 선생 뭐 실적이 까일까봐 그런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했다 보니까 애들을 존내게 패긴 패는데 의외로 또 제도적인 불이익은 많이 안 줬어요. 뭐 출석에서 모자라는 것도 다 메꿔서 했습니다. 근데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정유라가 출석일수 메꿨다 이거 가지고서는 지금 뭐 이게 솔직히 그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하고 상관이 있는 잘못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서는 무슨 뭐 박근혜랑 엮어서 뭐 티켓을 받았네 뭐 하는데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운동부는 당연히 출석일수 모자라는 거고 애들을 수업을 안 집어넣어. 계속 운동만 시키는 거야. 그리고 출석일수 모자라는 거는 가라로다 메꿔버려요. 그리고 그 불량 학생들도 출석에서 모자라는 걸 가라로 메꿔서 졸업을 어떻게 시켜요, 애들을. 누구팔 애들은 유급을 하고 퇴학할 애들은 퇴학을 시켜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어거지로 졸업을 시켜버리는 거야. 예. 뭐 이게 모르겠어요. 내가 거듭 말하지만 학생의 미래를 위해 인도주의적인 조치인지 지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연히 그런 만연해 있는 잘못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정유라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정유라만의 특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건 지금 시대상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상당수는 운동부는 원래 수업 안 들어오는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았을 거야. 아닙니다. 운동부도 수업일수 모자라면은 출석일수 모자라면은 졸업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운동부가 그 중고등부 체육계가 전부 다 그거를 공공연하게 어기는 그 행동들의 그런 법칙들에 대해서 왜 정유라만이 특혜를 본 것처럼 그렇게 언론을 날조를 하냐고요. 그건 날조죠. 예, 여튼간에 넘어갈게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한마디로 때리질 않는 대신에 어떤 영구퇴학급 그런 불이익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죠. 자기 자유 의지로 지은 죄니까 자유주의잖아요. 자유주의니까 자기 죄도 자기 자유로 짓고 또 지은 죄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되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때리지 않는 대신에 이런 식의 그 체벌 대신에 다른 제도적 처벌 장치가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도 전혀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체벌의 합당성 유무만 놓고 따지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범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사형 집행 안 시키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형 금지 국가입니다. 근데 사형 집행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그 법의 엄청난 법의 느슨함을 가진 나라가 한편으로는 또 범죄 예방 차원이라면서 무슨 성범죄자가 아니라 성인물을 본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야. 예전에 그 성재기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바바리맨 잡으랬더니 바바리 코트 단속한다고.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죄인도 아닌 사람을 범죄 예방 차원이라면서 그 개인의 어떤 성적 취향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그 활동 영역까지 이걸 국가가 원천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려고 제한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제도가 무개념이란 거예요. 아니
보편적인 성의 컨텐츠를 즐기는 남자들은 범죄자가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놈은 성의 컨텐츠랑 상관없이 저지르는 겁니다. 성의 컨텐츠가 없는 미개한 사회들은 법이 느슨하고 미개한 사회들은 오히려 포르노 합법화가 안 된 국가에서 성범죄가 훨씬 많잖아요. 왜 그런 사실들은 다 외면을 하세요? 더 선진적인 국가들은 포르노가 합법화가 되고 이런 건데, 한마디로 포르노하고 성범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이 사람이 성인 콘텐츠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법 조항대로 철저하게 엄벌에 처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근데 한국은 뭐 오원춘이 같이 뭐 사람을 뭐 토막 살해를 하고 포를 떠도 얘도 그래도 사형을 안 시켜? 어? 뭐 이 나라에서 사형당하려면 무슨 어떤 극악무도한 짓을 해야지 사형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서 진짜 범죄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도 안 하면서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을 전부 범죄자가 아닌 일반 선량한 국민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정부가 존나게 단속을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잖아요. 이게 병신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지. 그냥 훈육 목적이라면서 뭐 불량 학생도 아닌 애를 갖다가 공부 좀 못한다고 존나게 뚫리고 패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학생의 인권과 존엄성을 깔아뭉개고 후진적인 노예 국민을 키우는 거고, 맞고 큰 애들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큽니까? 상식적으로? 응? 아니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존나 막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 큰 사고 나고 이런 사람들도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이 받은 그분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공부가 좀, 이 사람이 공부에 소질이 없어갖고 이 학생이 공부도 못해, 남들보다 좀 문제도 못 풀어, 그렇다고 또 때려, 또 문제 못 풀면 때리고, 문제 못 푼 게 죄는 아니죠, 그죠? 예? 근데 뭐 다른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거나 다른 학생들 돈을 뺏는다거나 다른 학생들의 뭐 수업 분위기까지 방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질서와 교육까지 안 지키면 이 사람을 갖다가 처벌을 해야죠. 근데 그것도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뭐 공부를 뭐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잘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한 얘기인데, 이것도 언어 영역만 전교 1등이었어요. 언어 영역 하나만 전교 1등이었고 나머지는 그 사탐도 좀 높았고, 나머지 뭐 수리 이쪽은 좀 되게 약했어요. 근데 여튼 수학 시간만 해면 문제 못 푸니까 존나게 맞는 거야,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말해서 내가 수학 문제 못 풀었다고 내가 지금 두드려 맞을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중고등학교 때 맞았던 사람들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의 인간들이 죄를 져갖고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지혜도 패는 거야. 별 죄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못 느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체벌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튼 간에 대신 분명하게 어릴 때부터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처벌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적인 처벌 장치를 만들어 놓고 체벌을 없애야 되는데, 무조건 체벌을 없애자고 하고, 또 체벌 없애자는 쪽에서도 없애자는 지금 핵심 논점도 몰라. 이거는 뭐 교육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없애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핀트 나간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저보다도 못한 것들이 나가갖고선 지금 교육 전문가라고 나불나불 대고 있는 겁니다. 여튼 간에, 이, 어떤 면에서는 체벌을 없애자는 게 좀 더 엄격한 처벌 구조를 만들자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더 기계적이고, 좀 더 딱 자로 잰 듯한 어떤 그런, 진짜 어떤, 뭐, 정상 참작이 물론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지만은, 똑같이 싸움을 해서 또 상대방에서 깐죽깐죽 열받게 해서 때린 거하고 그냥 때린 건 다르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은 정상 참작이 돼야겠지만은, 단순하게 뭐, 이거 뭐, 무슨 학교 뭐 기록부에 빨간 줄 그릴까봐, 뭐 얘가 뭐 앞으로 인생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의 정상 참작은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이 사람들도 피해를 준 거에 대한 상응하는 죄의 값을 분명히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학생이건 성인이건. 여튼 간에 이제 다시 학교 체벌 얘기로 돌아가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체벌을 없애더라도 지은 죄에 대한 제도적인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러면
체벌을 하지 않는 대신에 영구 퇴학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근데 문제가 그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게, 체벌을 하지 말고 영구 퇴학을 시키자. 이렇게 말을 해도 아마 지금 체벌을 없애자고 하는 분들은 지금 핀트를 못 잡고 있으니까, 뭐, 뭐, 불량 학생의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이게 어? 퇴학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거라고 분명히 체벌을 하지 말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핀트가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체벌은 하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이 사회와 다른 구성원들한테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한 죄값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체벌을 금지하자고 하는 대부분의 흔히 말하는 인권충들은 아예 처벌 자체를 금지하자는 거죠. 지금 체벌만 없애자는 게 아니라 모든 처벌 자체를 약화시키자. 그러니까 불량 학생들의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으로 하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잖아요. 걔를 놔두면 다른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자, 영구 퇴학으로 인해 이 아이가 애를 퇴학을 시켜버리면은 얘가 졸업을 제대로 못하면은 장래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식의 반론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면 때리지도 마, 체벌도 하지 마, 제도적인 처벌도 하지 마. 그러면은 죄를 방치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거 자체로는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구 퇴학을 시키면은 이 아이가 장래 범죄자가 될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권 중분들이 이게 지금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애초에 보세요. 얘가 영구 퇴학이 됐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죠. 애초에 영구 퇴학을 당할 짓을 한 게 범죄죠. 범죄를 이미 저질렀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영구 퇴학을 시켜서 범죄자가 된 게 아니라 범죄자니까 영구 퇴학이 된 거잖아요. 왜 자꾸 이걸 이렇게 부적절하게 자꾸 도치를 시키냐고, 지금. 왜 자꾸 이렇게 순서를 바꾸냐고요. 예? 내 말 맞잖아요. 예? 반론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거 아무도 반론 못 해요. 지금 맞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학생일 뿐이지, 분명히 성인이었으면 범죄급의 피해를 줬기 때문에 퇴학이 된 거지, 왜 퇴학을 시켰기 때문에 범죄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시냐고요.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그래서 범죄자가 됐다, 성인이 돼가고 형사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형사법으로 또 처벌받아야죠. 응? 또 처벌받아야죠. 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냥 법을 정해놓고 법은 법대로 기계적으로 집행을 하고, 교화는 또 개인적으로 따로 교화를 시키는 거라고, 그게 별개라고요. 교화를 위해서 처벌을 안 시켜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처벌하면 나중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뭐 이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사실이라고 쳐도 그 이유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교화는 교화고 처벌은 처벌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그 인권쟁이들이 자꾸 이렇게 설치면서 언제부턴가 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애초에 처벌의 목적이 뭐예요? 처벌의 목적이라는 거는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를 하고 그 범죄자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아니라 인도주의적이고 나중에 범죄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교화장치, 이런 식으로 이걸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들을 감옥에 넣는 게 죄인들을 인도주의적으로 잘 교화를 시켜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범죄자들이 예뻐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네들을 사회에 풀어놓으면은 사회에 피해가 커지고 사회가 위험해지니까 격리를 시키고 감금을 시키고. 근데 이제 본인이 지은 죄에 비해서 큰 형량을 또 이렇게 어거지로 때리면 안 되니까, 중공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적당한 형량을 갖다가 맞춰갖고 감금을 하되, 이 사람이 이제 그 구금 기간이 끝나고 사회로 다시 풀어줬을 때 또 나가서 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교화를 합시다, 이거지. 이 범죄자들이 예뻐서 감옥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본래 목적이고,
이게 이제 그 부대적으로 이제 함께 되면 좋은 부분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2번이 부대적인 거고 1번이 본래 목적인데 왜 이게 바뀌냐고요, 자꾸. 범죄자들을 범죄자들이 예뻐서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지금 얘기해요, 지금. 응?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도 참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물론 그 주인공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곁다리로 이렇게 탈옥을 같이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인물들 중에. 근데 이게 이제 막 나도 이제 그 드라마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걸 잠깐 보다 보면은 묘하게 이게 좀 본인이 그 탈옥수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심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이걸 현실하고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응? 어쨌든 저 죄인들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아니 그 사람들 자유로워져갖고 전부 다 당신네 옆 동네로 이사 오면은 뭐 그러면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여튼간에 그 미디어하고 현실하고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쪽에 영향을 자꾸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고. 여튼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처벌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본래 목적인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이게 되면서 인도주의적인 교화 장치도 되면 그것도 좋은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이 범죄자들의 행복과 교화를 위해서 처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주객의 전도가 되고 본말의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그 본래 목적을 항상 이렇게 잘 숙지를 하시고 그 법의 존재 이유와 그 법적인 처벌의 본래 목적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